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많이 잊는데요. 지난 2020년 총선을 전후해서 트럼프와 문재인이 미국에 이 코로나가 심할 때 한국이 필요한 거를 갖다가 지원해 주겠다. 트럼프가 좋다. 이래가지고 그 뒤에 한 보름간 총선 날까지 진단키트 등을 미국에 수출한다고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한참 떠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FDA의 공고를 보면 그런 게 없다. 미국 정부가 그냥 이 진단키트 승인하고 관계없이 사주는 거다. 자, 이렇게 주장해서 이런 것들이 총선에 악영향을 미치니까 정보 공개를 하라 해서 이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이 정보를 공개하라고 외무부에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도 국가 기밀이라면서 공고하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이런 방역 재난을 통해 가지고 처음에는 마스크가 등장해서 돈벌이로 가더니만 그 마스크를 한 개 2,000원이라는 거 지금 생각해 보면 마스크 하나에 2,000원인데 줄 세워서 그걸 사려다가 고등학교 3학년 하나가 코로나 걸려서 죽었는데 코로나니 아니 시끄럽지 않습니까? 웃기는 일이잖아요. 마스크를 한 개 2,000원씩을 줄 서서 비 오는데 비 맞으면서 사야 된다. 정말 웃기는 일이 벌어졌지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공급하는 회사가 독점 공급을 한다? 정말 웃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또 있었느냐. 코로나 백신을 갖다가 한국이 도입했다면서 백신을 공급하는 걸 또 독점 공급한다 해가지고 백신 공급 과정에서 굉장히 혼란이 있었죠. 그래서 이 마스크나 백신 가지고 장난을 치냐. 또 2월 달부터요. 2020년 코로나 첫 해에 한국이 진단키트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해외로 수출하고 전 세계에 수출한다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 진단키트 그거 시약이라는 거는 임신 진단 시약처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를 가지고 마치 특별한 기술이 있는 바이오 업체인 양 어떻게 진단키트가 바이오입니까? 저는 진단키트는 의약 부외품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근데 진단키트 수출하는 회사들이 전부 바이오 주식이라면서 주식 장난으로 떼돈을 벌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진단키트가 효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미국에 수출했다가 반납되기도 하고요. 별의별 잡음이 있었고 FDA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느냐. 나는 아직도 처음에 그 미국 수출한 진단키트 미국의 미국 정부에서 재난 담당 부서에서 이 비행기를 보내서 수입해 갔다라는 그 진단키트가 이 미국의 사용 허가를 받은 게 아니라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 간의 은밀한 라인을 통해서 행해졌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이 국가적 재난을 이용해서 바이오들이 돈벌이했고 진단키트, 마스크 공급 업체가 돈벌이했고 백신 유통업체가 돈벌이했고 나중에는요 또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 백신과 치료제를 국산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또 주식을 띄워 먹으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 3대 이 주요 앞으로 유망 분야라고 하면서 바이오 이야기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이야기하고 전기 무인차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댔습니다. 지금 그런 바이오가 현재 문정권이 끝나고 난 뒤 어떻게 됐느냐 그 실상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엊그제 신문에요. 17일 만에 주가를 558% 급등시킨 코로나 진단키트 업체 상장사 임직원이 구속 기로에 섰다. 진단검사 키트 FDA 허가 발표 후에 주가가 급등했는데 검찰은 선수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주가 조작을 한 정황을 확보했다. 코로나 당시 수요가 급증했던 코로나 자가 진단 키트 업체에 주가를 띄워 시세를 조정한 혐의를 받던 코스닥 상장사 임원들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 남부지법은 1월 4일 오전 10시 반에요. 의료기기 업체 PHC의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S사의 임원 A씨 등 3명을 갖다가 이 비자 신문, 즉 영장 실질 심사를 시작한다.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 PHC는
관계사인 필로시스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코로나 진단 키트를 가지고 FDA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고, 그래서 1,300원 하던 이 회사 주식이 17일 만에 9,000원 558% 올랐는데, 발표 내용에 허위 내지 부풀려진 정보가 포함된 게 드러나서 당시 이 회사의 주식이 급등한 부분에 대해 선수라고 불리는 조직적 세력이 개입을 했다. 그래서 사기 부정거래, 주가 조작을 혐의를 받고 있는 PHC 대표 최모 씨와 임원 여모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최 씨는 영장이 발부되고 임원 여 씨는 영장이 기각됐다고 합니다. 자, 찾아보면 이 필로시스 헬스케어라는 데서 말레이시아의 신속 항원 진단 키트 납품했다. 자, PHC 관계사 필로시스 코로나19 타액 진단 키트 국내 IRB 획득, 필로시스 코로나 진단 키트 식약처 허가, 그리고 필로시스 코로나19 신속 항원 키트 국내 조건부 허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진단 키트와 관련되는 엄청난 보도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와가지고 주가 조작이다. 그래서 CEO 인터뷰에 아까 최모 씨라는 사람이 최인한 같은데요. 최인한 필로시스 헬스케어 대표 코로나 신속 진단 키트 개발 해외 러브콜이 폭주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검사는 20분 안에 끝나고 정확도가 93%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정확도가 매우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주문이 속출하고 이 사용 승인이 줄을 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지금 와가지고 허위로 부풀리고 가짜 사실을 이야기해서 588%나 주가 조작을 했다고 그 대표가 지금 구속이 됐다. 정말 웃기는 이야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허위 과장 정보를 내세워서 인위적으로 이런 짓거리를 한 걸로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이오와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지금 바이오 주식들이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보면 건물 팔고 땅 팔고 그래도 월급은 어떻게 주지? 기빈 대접 바이오 추락. 자, 바이오 생태계가 무너진다. 월급은 밀리고 부동산까지 내놔도 돈줄 끊긴 바이오 다 죽는다고 야단이 났다. 그래서 지금 국내 벤처 캐피탈의 바이오 투자 비중이요, 한때 28%까지 갔는데 지금 16%로 확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의과대학 교수가 창업한 항암치료제 개발사 법인이 청산돼 버렸고, 다른 또 항암치료제 개발사는 추가 투자를 못 받아서 법인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20년 이상 해온 의약품 소재 회사가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래서 바이오 회사들이 지금 이제 투자는 씨가 말라버렸고, 한마디로 바이오는 사기다라고 지금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IPO 기업 공개 주식 상장하는 것도 거의 스톱돼 버렸고, 바이오 벤처 자체가 생존을 걱정해야 된다. 그래서 파이프라인 연구를 중단하고 인력을 줄이고 직원 급여도 밀렸고 핵심 연구 인력도 다 이탈하고 그야말로 회사 간판만 유지하고 있고, 바이오 벤처 캐피탈 투자가 사라지면서 신규 상장 신약 개발 바이오는 올해 들어서 한 3개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고, 이들 모두 상장 가치를 한참 낮춰서 했는데도 공모시장에서 흥행에 참패를 했어요. 자, 그만큼 지금 작년에는 바이오가 완전히 박살이 나 버렸고요. 그래서 바이오 회사 중에는 심지어 인원을 70%까지 감축한 데도 있고, 라인을 다 줄여버리고 월급이 대부분 밀리고 바이오 벤처 50%가 망할 지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때 앞으로 사람들이 오래 사는 고령화가 지속되고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고 질병까지 지금 유행하면서 코로나까지요, 바이오가 시장 주도권을 잡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뭐 바이오를 띄우니 한국도 띄우니 하면서 문재인 정권 때
잘 나갔죠. 그래서 바이오 산업이 급격하게 세계적으로 한국에서 성장하고 있고 코로나 관련해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제가 이야기했죠. 이 신약이나 그야말로 백신 개발이나 이 코로나 치료제 같은 것들은 한 푼, 두 푼의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엄청난 축적된 노하우가 있어야 이것이 가능한 거다. 근데 한국은 이제 뭐 진단키트 만들고 이러던 수준에서 바틀링하는 소분해서 담는 이런 일을 하청받는 수준에서 갑자기 백신을 만들고 치료제를 만든다는 것은 다 주가 조작해서 크게 한탕 튀겨 먹으려고 재벌이나 중소기업이나 벤처나 다 똑같이 그런 걸 노리고 하는 사기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요? 지금 바이오 중에서 제대로 기술 개발을 해서 좋게 끝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다 죽는다 소리가 나고 있지요. 자, 그래서 국내에 이 코스닥 준비생들이 모여있는 코넥스라는 데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리그를 옮겨서 코스닥으로 가는데 그런데도 완전히 그냥 싹쓸이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문재인이 기술 특례 상장 등 각종 특례 상장을 통해서 아마 문재인 정권 때 대다수가 바이오인 한 50여 개의 기업을 특례 상장시켰어요. 신라젠도 마찬가지죠. 지금 다 망했어요. 그래서 일부 코넥스 바이오는 기업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해서 감사 의견 거절까지 받고 상폐 위기에 몰렸고 그래서 지금 이 코넥스 바이오 대다수 회사들이 지금 투자자의 불만 속에서 문 닫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술 역량이 축적되어서 거기서 이제 커다란 신약 기술이나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하지 않고요. 완전히 지금 주가 조작꾼들이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의 연구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10개 회사에서 10개의 연구 인력을 분산시켜서 운영하고 있다. 이래가지고 비효율적으로 성공하겠느냐. 바이오의 가치평가는 이미 바닥으로 가고 있고 이제는 아무도 바이오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공개 상장에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래서 작년에 이 제약 바이오에서 임상 조기 중단이나 철회 공시가 줄을 잇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바이오는 결국은 사기였다라고 끝이 나고 있어요.